오늘은 뉴욕 증시만큼이나 원달러 환율에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한때 96대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가 100선까지 올랐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오르면 환율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2조 원가량 이탈을 했고 코스피도 지금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이 환율 문제를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간방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뉴욕 증시 아까 신앵커께서 특별한 재료가 없다 하는데요. 사실 그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금값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이 초점이 맞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년 전에 저희도 미국의 대선을 중계했었는데요. 지금 1년 전 지금 시점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르는 날입니다. 그때 사실 방송하는 기억이 생생히 되는데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사실 트럼프 트레이더라는 용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선 결과를 보면 의회까지 점령하고 또 대법원 지금 대법원 최종 3심 판결이 오늘 시작합니다는 볼 성향 되다 보니까 레드 수입돼서 트럼프가 집권 2기에는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때 테슬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코인, 파란티어 같은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4%, 비트코인은 6월 21일 이후로 10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8% 이상 떨어졌습니다.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8% 이상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1년 후에 트럼프의 운명이 오늘 좌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IAPA에 의해서 오늘 11월 5일 미국 시간으로 1심, 2심에서 위법 판결이 받았는데요. 오늘 최종 심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에 쓸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심 뉴욕시장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거로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 8개월 만에 이쪽에서 다 이렇게 공화당 후보가 뒤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뉴욕 증시에 반영해서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떨어졌다. 테슬라 4%, 팔란티아 8%,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이렇게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점에서 내일 정도에 IAPA에 의한 대법원 최종심의 판결관과 물론 이제 내일 나오긴 어렵습니다는 그리고 뉴욕 시장 결과도 나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도 결과도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내일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는 트럼프와 관련된 재료가 시장의 종목별 움직임에 또 금값이라든가 비트코인과 어떤 인터마켓 간의 움직임에 가장 큰 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환율 문제다 이렇게 저희가 짚으려 하는데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100선 다시 넘어섰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그동안 외환 시장은 왜곡 현상이 많았다 하는 것을 눈에 지적했습니다. 비정상이다. 정상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거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례적으로 떨어진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유럽 쪽 모습이 작용에 따라서 사실 이 부분도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오늘 100선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못하고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어제도 이제 SK라든가 삼성전자를 업황은 좋다. 일부에서는 20만 전자, 100만 닉스 가느냐 하는 쪽에 보고서 나왔습니다는 오히려 이것을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아달라 하는 이런 쪽의 방송도 결말에 맺어드렸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가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2천억, 하루에 2조 2천억 팔면서 사실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떨어졌던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최대 관심이 되는 것이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죠. 그래서 지금 새벽 이렇게 끝난 NDF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00대 진입하다 보니까 1442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APEC 관세 협상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잘 됐다. 그럼 환율이 떨어져야죠. 예. 근데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대미 투자, 분할 투자 관련해서 연간 200억 달러에 대해서 이게 무슨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느냐. 또 어제도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원달러 환율을 어제 올렸던 또 외국 자본이 이탈했던 요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지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보면 이번 주 초에 미국과 양해 관세 문제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다 하는데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렇게 관세율 25%에서 15% 이렇게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미 투자의 핵심적인 사항의 200억 달러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책 단계에서. 근데 시장에서는 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심하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일단 팩트 시스템가 없다. 앞으로 변수가 많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체지만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해요. 하드볼 게임이 주요하다. 탑다운에선 최고 책임자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더라도 이 후속 조치 실행 과정이 남아있다. 이게 하드볼 게임이라는 후속 협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달러원이 이상 조짐에서 누적됐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관세 협상이 잡으면 환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런 환경이 지금 도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막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원달러 환율 이상 조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환율의 이상 조짐이 발생한 게 올해 초부터라고 봐야겠죠? 네, 이상 조짐은 상식에서 벗어난 조짐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이상 조짐은 연초부터 지금 말씀대로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취임 후에 달러 인덱스가 7월 말까지 110선에서 96선 해가지고 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 떨어져야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원달러 떨어지죠. 달러 약세니까 원화 강세니까 결과적으로 원달러니 떨어져야죠. 근데 환율이 사실 거꾸로 7월 말에 13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속에 원달러니 떨어져 정상인데 올라간 것을 환율 수급꺾기 현상에서 이상 조짐이다. 수급꺾기 이상 조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8월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중심선이 1390원대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화 요인이 누적된데도 불구하고 중심선이 이랬습니다.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카무플라지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형상은 중심선이 되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숨겨진 바퀴벌레가 많다. 그런데 이 숨겨진 바퀴벌레가 APEC 정상회담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예상대로 APEC 회담에 숨겨진 바퀴벌레가 나오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 제가 두 번 강조합니다. 1440원대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인데 환율 상승하고 있으면요. 제가 과거 데이터 살펴보니까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이 지난 IMF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사실은 가능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자, 그런데 외환시장에서 숨어왔던 바퀴벌레가 APEC 회의 이후에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사실 원달러 평균 수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음 질문 때 제가 예. 그 수치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 바퀴벌레가 나오는 숨겨진 바퀴벌레가 뭐가 나올 것인가 하는 측면이 지금 시청자분이 가장 관심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율에 이상 조짐이 있는 상태에서 환율 변동 요인, 숨겨진 요인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달러 인덱스에 비밀이 있었죠. 그게 유로화 비중입니다. 오늘 우리 캐스터께서 김일인 캐스터께서 유럽의 문제에 대해서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부유세 문제가 거절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마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 약세되겠죠. 영국도 사실 예산안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국은 유로화고에 포함된 국가지는 아니지만 유럽 통화가 약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유럽 비중이 58%고 영국의 파운드와 덴마크 크로네와 합까지는 70%가 합니다. 약세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갑니다. 96가에서 100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배경이다. 근데 달러 인덱스 속에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지 못했거든요. 달러 인덱스 속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정상화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예. 이게 이제 숨겨진 바퀴벌레가 노출되는 첫 번째 국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다케이치의 취임이죠. 그동안 아베 신조가 사후 이후에 엔저 정책이 뒤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케이치 정부가 들어오면서 엔저를 추진하고 있죠. 엔저 원저, 엔달러 환율 올라가 원달러 환율 올라가. 상관계에서 0.3 하는 측면에서 이 숨겨진 엔저가 지금 다케이치가 출범하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중 전액을 끼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시 위주로 해서. 그러면 원과 위안화 문제가 사실 상관계수가 0.6, 0.7이니까 예. 위안화 환율 올라가 원달러 환율 올라가.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이런 숨겨진 이렇게 바퀴벌레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어제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잘 됐다는 관세 협상에서 많은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양해 각설이라든가 하는 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관세율 소급, 관세율이 25%에서 15% 적용하는 문제가 우리는 8월로 소급 적용, 미국은 안 된다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드볼 과정에서 상당 부분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속속 나오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45 되고 코스피에서 차익 매물도 지지만 외국인들이 2조 2천원 정도 나오면서 SK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서 코스피지에서 SK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피는 100포인트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진단을 종합하면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할 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있고 상식적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연말까지 환율 문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고민해야죠. 지금 이제 대미 자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환율이 많이 떨어질 거로 봤었죠. 왜냐 미국에 이렇게 작년 9월에서부터 금리 인하, 기준금리가 하고 말씀대로 트럼프가 저금리를 통한 기준금리 1%를 통해서 제조업의 부활 정책까지 강조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올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질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상 조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아까 신원국께서 환율이 수준이 외환위기와 비교했는데요. 그때와는 우리 경제 스케일 규모라든가 외화 수급이라든가 해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외환위기 당시 때보다 우리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의 수준이 1,416원대입니다. 우리 외환시장 보면 한국 경제 여건이 이렇게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쭉 보면 2022년 코로나 이후에 1,292원입니다. 평균 수준입니다. 2023년엔 1,305원입니다. 2024년이 문제입니다. 1,364원인데요. 이게 사실 이전 정부의 계엄 조치 나온 이후서부터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 그 추세가 사실 올해 외환시장에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원달러 환율의 평균 수준이 1,400원대 같다는 얘기입니다. 통수권제 역할이 얼만큼 중요하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비단 지금 전 세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다케이치 전부 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최고 통수권자가 독재 야망이다 할 만큼 모든 그 경제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고 통수권자가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요.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의 이익을 강조하면 오케이, 그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고 통수권자가 사익을 강조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가 당선 직전에 1년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은 사익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1년 후에 지금은 상당 부분 기로에 서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사실 계엄이 나타나지 않아야 될 때 계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상 조짐이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은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한국 증시 투자자들한테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 상승 국면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느냐 마냐의 문제, 이 상관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가시권이 들어왔고 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확인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가니까 외국 자본이 하루입니다. 예. 코스피에서 2조 2천억 빠져나갔거든요. 이 문제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어제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막을 가져왔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은 한국의 펀더멘탈이 좋아서 들어온 건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 현 정부의 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데에서 환차선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친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1,430원대 임계점 이전에는 외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데가 1,430원대 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일별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외국 자본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1,440원이니까 2조 2천원 빠지게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임계점 1,430원대 넘으면 환차선이 현 정부의 추가적인 증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보다 높아진다. 외국 자본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피날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400원대 오니까 외국 자본 2조 2천인데요. 오늘 이 방송에 정책 당국자들이 한번 들어보면 지금 여당 위주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문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친증시 정책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될 시점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딴데엑스도 100이 되고 원달러니 더 되면 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정부가 친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입법 구조에서 보면 여당이 입법 구조가 되니까 지금 시행할 수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또 대부분 친증시 정책은 대통령에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친증시 정책에 대한 이렇게 나와서 지금 환율 올라감에 따른 환차선 부대를 좀 외국 자본에 우려하는 부분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친증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면 거듭 반복하지만 10월 15일 이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에이펙 서프라이즈, 한국의 코스피가 600포인트, SK 삼성전자 이끌어 할 때 이거를 이걸 차익 실현의 계기로 삼아달라 하는 쪽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차익 실현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일전에 한번 신흥과랑 같이 해서 투자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투자자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대체로 보면 3분의 1 분할 매도. 그러면 최근 주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업황은 좋으니까 다시 매수하는. 그다음에 공격적인 사람은 2분의 1 매도, 분할 매도 다시 이렇게 주가가 어제 것처럼 떨어질 때는 사실 오늘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저가 매수하면 업황 자체가 2028년까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해가면서 현금 확보하고 저가 대비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러면 수익률이 맥시마이제이션 극대화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오늘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도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장기 상승장 속에서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 왔을 때 취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투자 태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1,430원 넘어가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의 이후에 연간 대미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선방해냈다 혹은 이것도 걱정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 대미 투자액을 마련하거나 운용하는 데 대한 부담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대미 협상팀들이 대미 투자 200억 달러 관련해서 200억 달러 여기에 하지만 환율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지금 1,400원 되면 200억 달러를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화 부담은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재미 투자 협상팀들이 200억 달러 주어진 여건에 잘했습니다는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뭐 당장 200억 달러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200억 달러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환차선이 증가하는 겁니다. 환차선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200억 달러 마련했다는 달러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원탑은 뭐냐? 원달러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미 투자 재원을 올라가는 재원 때문에 부담이 올라가는 또 하나의 악순환 거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KBS 토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했었는데요. 9월 말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캡틴박 7강에서 적정 수준은 3,8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조성하면 여기에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는 우리 외환 시장이 굉장히 빡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환의 부족 여부와 관계 심리 게임이 중요한 거거든요.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환율 수준을 좀 절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격적으로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가기 전에 환율 수준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좀 협상팀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 마지막 질문 드릴 때가 왔네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정부 사이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장 사이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오른, 우리 입장에서 너무 오른 이 원달러 환율 안정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일단은 환율이 안정시키려면 많은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에만 얘기합니다. 예. 환율은 종합적인 한국의 통화 가치라는 것은 한국의 경제 실상을 대외적으로 비교해서 중심국가 비교해 종합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환율이 관리가 중요할 때는 꼭 전문가들이 외환 당국자만 혼자 하느냐, 이론적으로 외환 당국자만 이렇게 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환위기 터지면 외환 당국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문제가 될 때는 전 국민이 해야 되는 거다. 범국민 차원에서 하는 거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먼저 시청자분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외환시장을 국내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내에서부터 지금까지 36년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히스토리 과정에서 꼭 문제가 터지면 외환 당국자, 꼭 문제가 터지면 좋은데, 근데 외환이 터지고 피해가 나면 국민들이 가장 하는데 왜 이분법칙 시각에서 사실 당국만 얘기하냐 이겁니다. 국민들과 같이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미 투자 재원이라든가 환율 관리는 정부만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이재명 정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외환 얘기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협상팀 주요 역할에서 잘했다는 것은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 자본의 한 표를 이탈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달러 투자하는 환차익을 겨냥한 달러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자제해야 됩니다. 어제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금과 그다음에 증권사 해외 투자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고통 차원에서 국민들도 이제 협조할 때다, 당국에. 그리고 외환 당국도 이 어리버닝 시스템 같은 조기의 경보 체제를 좀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통화 수합 문제 5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이 국가 간의 통화 수합 문제는요, 꼭 어려울 때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요. 국가 이익이 결핍이 되다 보니까 평상시는 통화 수합해 가지고 잘 하다가 어려움이 될 땐 또 이게 통화 수합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국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통화 수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는 연기금이라든가 공기금이라든가 이런 측면, 또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가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라든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2선적인 차원에서도 민간 기업과의 연대적인 측면에서 통화 수합 협정 문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검토할 지점이 아니냐. 그래야 증시 안정되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와 관련된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이 부담 줄어들고 우리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해 연체 사업계획 보면 한 1,300원 내외인데 예. 지금 1,400원 되니까 삼성전자 이런 데선 반도체 업황과 관계없이 왜 이렇게 주가가 좋을까 하는 측면은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도 수출 기업이지 않습니까?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의 대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법 적법보다는 협조해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충분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